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꿈꾼 영화방송 스텝학원 강사 최우태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런 분위기가 진짜 오랜만입니다. 좀 긴장도 많이 되고,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전국 노래자랑 예심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거의 뭐 최고의 긴장감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 좀 엄숙한 분위기를 조금, 저는 이 대학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이 대학 소개는 좀 편하게 이런 대학들이 있고, 이런 기준의 어떤 입시 특징이 있구나라고 이제 편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이요. 예, 대학 소개를 이제 제가 오늘 맡았는데, 일단은 다소 조금 이 대학 소개는 좀 주관적인 어떤 그런 견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람들마다 평가하는 부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선택 기준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 입시 자료를 매년 준비하고요. 매년 분석하면서 어떤 저희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사실 이제 여태까지 저희 꿈꾼 영화방송 학원을 졸업한 수많은 학생들에게서 그 정보를 얻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이제 입시 스파이라고 부르는데요. 각자 그 교수님들이 어떤 영화를 좋아하고, 또 심지어 뭐 진짜 어떤 스타일, 성향, 뭐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전부 다 이제 면밀하게 좀 많이 듣는 편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입시에 있어서는 100%라는 것은 확실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렇게 단연간의 어떤 자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순간들이 예를 들면 당혹스럽냐면, 2년 전에 있었던 그 중앙대 영화과 입시에서 2차와 3차를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시험명이 무엇인지 공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이 됐을 때 이 2차, 3차 시험을 전부 다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냥 완전히 어떤 그 수험생들의 어떤 순발력 내지는, 그리고 또 이따가 그 시험 문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교양평가나 어떤 이런 부분으로 입시 경향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거,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저희가 준비를 해오면서 좀 당혹스러운 순간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변수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는 거에 있어서는 결국 그 실기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목차인데요. 제가 입시 경향, 반영 비율, 그리고 실기 반영률이 높은 학교, 낮은 학교, 기타 학교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다음. 네, 일단은 다음 부분입니다. 예, 입시 경향인데요. 지금 현재 그 실기 비중의 상승과 이제 새롭게 실기들이 신설이 되고 있는데요. 2017학년도 이번 올해 입시에만 4곳의 학교가 신설이 되고 또 실기 비율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향의 이유가 있다면요. 일단은 대학들이 대대적으로 좀 어떤 요구사항이 이 전문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성적이 조금 좋다고 해서 사실 영화를 만드는 것은 학교 성적이 좋다고 해서 이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학교 합격한 학생들의 말로 들어보면, 학교의 그 성적으로만 뽑은 학교들은 교수들이 어떤 부분에서 실망을 하냐면, 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그 영화가 실기로 뽑힌 학생들보다 훨씬 더 수준이 낮다라는 것을 이제 단연간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특성 같은 것들을 제대로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입시에서 이 실기로 학생들을 뽑아야 또 그것이 또 나중에 졸업해서 그 전문 분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입시를 많이 어떨 때는 좀 많이 실기를 많이 없애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시 모집에서 실기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 또 비율을 확대시켰고, 1단계에서는 거의 실기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그리고 세종대는 수시에서만 있었는데 정시에서 새로 했고, 또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모호했던 연기들을 좀 주로 뽑는 커리큘럼이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연기와 영화를 나눠서 영화 쪽의 실기로 확실히 뽑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네, 경쟁률 상승인데요. 날이 갈수록 매년 전체 지원자 수가 상승합니다. 그것은 앞에서 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점점점 더 이 분야가 더 직업군이 다양해지고 또 전문화되고 많아지면서 나름 이 산업 안에서 좀 비전이 있다고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경쟁률의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전국영화영상학과 탑5 경쟁률인데요. 1위를 보시면 세종대인데, 자, 이것은 모집이 11명이긴 하지만 순수하게 주로 많은 학생들이 쓰는 그 고3 학생들이 일반 전형이고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그 뭐 예를 들면 특목고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타 다른 전형들을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가장 많은 학생들이 쓰는 전형에서 이렇게 지원자인데 그 마지막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면 사실 1000명이 조금 넘는 숫자입니다. 가장 많은 학교들은 거의 1000명 정도가 계속 시험을 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교가 그 뽑는 인원이 10명 내외다 보니까 아주 심한 경쟁률을 뚫어야지만 이 학교들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1, 2, 3위에 있는 이 학교들만 보더라도 대충 이렇게 900명, 800명 이 정도가 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넘겨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앙대학교 시험 문제와 함께 이제 드릴 설명인데요. 점점 더 영화에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 실기에서 면접이 주가 되는 학교든 지필고사가 있는 이야기 구성의 효과 등 다 이런 두 가지의 시험 유형에선 영화의 전공에 딱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입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실수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네, 근데 이 교양 및 시사평가의 중요성이 점점점 커지면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 영화란 무엇인가라든가 아니면 혹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가 어떤 이런 것들이 면접의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위에 보시면 딱 수험자가 면접장에 들어가자마자 받은 질문입니다. 자신이 인간을 위한 동물 실험의 찬성자라고 생각하고 반대자들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구상하시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조금 당혹스러워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 밑에 있는 것은 지필고사였는데 프랑스의 경제학자 앙드레 고르는 경제 이성 비판, 벌써부터 머리가 좀 아픕니다. 이런 부분들은 약간 이렇게 시사적인 부분에서 따온 건데 최근에 어떤 그 보편적 복지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뉴스를 통해서 학생들도 이제 접할 텐데요. 그런 어떤 사회적 이슈를 어떤 학문적인 것으로 갖고 와서 그 학생의 생각과 의견을 묻는 형태의 이런 시험 문제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시험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는요. 일단은 그 학생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이론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화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각을 조금 다각도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점점점 또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시험들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대학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이렇게 한 4가지의 키워드를 좀 뽑아봤는데요. 흔히 저희는 대학을 부모님들께서 또 많이 생각을 하실 때 그 대학의 기준은 일종의 어떤 서열화 같은 것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네임 밸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름이 주는 어떤 그 가치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 서열화에 있는 학교들이 위로 갈수록 좋은 학교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뒤에 물음표를 제가 넣은 이유는요. 이 사실 영화과의 전공과 이 과라는 것은 좀 그 특성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별로 조금 정보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 학교들마다 어떤 특색이 있고 그것이 이제 졸업했을 때 취업 내지는 자신의 전공 분야를 살릴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으로 학교들을 일일이 설명을 조금 드릴 텐데요. 그리고 또 이 두 번째는 저희가 위치라고 해놨는데요. 이 아무래도 영화과 모든 학교들이 이제 서울에 이제 좀 주로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그 산업 영화와 관련된 영상과 방송과 관련된 산업들이 전부 다 서울에서 또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또 학교를 제가 또 소개하면서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것 중에 캠퍼스가 조금 이원화돼서 예를 들면 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나 이런 학교들은 국제 캠퍼스라고 해가지고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다 천안이나 혹은 이제 수원의 용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그런 정보들을 알고 또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근거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과 과에 대해 알아보기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자,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그 전공이 가지고 있고 또 그 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같은 것들이 저는 그 어떨 땐 네임밸류보다 더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왜 그 제가 실제 작년에 그 상담 사례인데요.
좀 행복한 고민을 한 학생의 경우인데 이 친구가 성균관대학교 영화과랑 그리고 중앙대학교 영화과랑 경희대 영화예술학과를 붙었어요. 이 세 학교를 붙고서 이 학생은 본인은 너무나 중앙대를 가고 싶어 했었는데 부모님께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셔서 이 아이를 무조건 성균관대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일종의 어떤 네임밸류에 맞는 것이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좀 설득하는데 애를 먹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중앙대에 입학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과의 특성을 놓고 봤을 때 저희처럼 전공자들은 무조건 중앙대학교를 가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각각의 기준과 선택에 그게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 그 과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나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시를 알고 나를 알고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학생은 제가 실제로 교육을 해보니까 면접에 강하고요. 어떤 학생은 글쓰기에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말 그대로 수능에 되게 강하고요. 어떤 이런 부분들의 요소들을 전부 다 파악하고 지금 남은 시간이 사실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자기한테 가장 잘할 수 있는 입시의 유형과 형태를 선택해서 그거를 가장 살릴 수 있는 방면으로 또 학교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 반영 비율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렇게 40% 이하, 그리고 50%에서 60%의 실기가 들어가는 것, 그리고 70%에서 100% 실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것은 각 챕터마다 또 소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 챕터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우선 실기가 70% 이상 반영되는 학교들입니다. 아주 많은 학교들이 실기 70% 이상을 반영하는데 대표적인 학교로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고요. 또 서울예대, 국민대, 청주대 아주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학교들은 실질 반영 비율이라는 게 또 따로 존재하는데요. 그러니까 내신과 함께 있을 때는 내신은 실질적으로 반영이 70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한 12% 정도가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80% 후반에 육박하는 것이 실기가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개되는 학교들은 사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태와 상황이 조금 내신 점수가 좀 낮다거나 아니면 수능이 조금 여의치 않은 학생들도 충분히 실기로서 만회할 수 있는 학교라고 소개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지금부터 한 학교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다소 조금 관심이 없는 학교가 나온다 하더라도 좀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한 20개 정도를 학교를 소개하는데 최대한 요점만 얘기하면서 빠르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인데요. 이제 요즘은 학부모님들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게 94년도에 개교한 학교라서 정보가 조금 없는 이제 부모님들도 많으셨는데 지금은 워낙 이 산업군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 이론과 실기가 아주 적절하게 배합된, 그리고 또 교수진들도 거의 최고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가장 영화 공부를 하기 좋은 환경의 학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학교입니다. 또 학부모님들이 또 좋아할 만한 요소 중에서는 학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반액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도 참 좋은 장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만큼 실기 난이도가 거의 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정말로 다양한 각도로 학생들을 평가하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매년 한 과, 영상원 안에는 영화과와 방송이 따로 나눠져 있는데요. 영화과만 예를 들었을 때 약 35명의 학생을 뽑는데 고3 학생이 바로 이 학교로 입학할 확률이 좀 적습니다. 한 해 5에서 6명만 합격을 하는데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오랫동안 이 학교를 준비했던 재수생들이 합격을 할 정도로 그 수준이 조금 높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입시 특징 중에서 하나는 이 학교만이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언어와 외국어 능력을 따로 시험을 보는데 혹시 지금 학생들이 그 기준을 1차를 거의 통과 수준으로 저거를 하는데 그 기준을 저희가 항상 매년 분석해 봤을 때 수능 점수 국어와 영어를 한 3등급 초반 정도의 점수를 맞는다고 했을 때 1차 정도 커트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와 3차의 실기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받는데요. 올해부터 그 전까지는 내신과 수능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내신에서 20% 정도의 반영 비율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대략적으로 2등급 한 초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높은 점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이요. 네, 다음은 중앙대학교입니다. 한예종을 제외하고 또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인데요. 일단은 중앙대학교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영화과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정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론과 실습 양면에 걸쳐서 좀 좋은 수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또 오랜 전통답게 영화계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면서 학생들한테 아주 인지도가 높습니다. 근데 일단 재밌는 것은 1차에서 입시에서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이게 좀 매년 좀 다릅니다. 약 2년 전에 저희가 학생을 보낼 때는 3.4의 내신 등급을 맞은 평균 국영수사과를 기준으로 3.4 정도의 기준을 받은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1차에서. 그리고 이제 2차, 3차 다 통과해서 결국 최종 합격이 됐는데, 근데 작년에는 3.1이 1차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좀 매년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항상 좀 안정권으로, 역대 중앙대에서 가장 높은 내신 등급의 커트라인의 기록은 2.7인데 평균적으로 한 2점 후반대 정도로 바라봐야 1차에서 일단 넘어가서 2차, 3차에서는 내신 성적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2차, 3차는 다 실기를 통해서 이렇게 뽑고 있고, 수시에만 이 시험이 있고 정시로 가면 수능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수능은 거의 뭐 1등급 후반 정도가 돼야 지원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금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은 세종대학교인데요. 아까 그 표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833명이 지원해가지고 작년 가장 많은 지원율을 자랑한 학교인데요. 이런 많은 인지도는 왜 중앙대와 한예종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몰릴까라는 질문에서는 일단은 그 학생들도 조금 중앙대와 한예종은 도전해볼 만한 어떤 그 의지 같은 것들이 조금 많이 준비한 학생들이 좀 많이 도전을 하고요. 그 바로 밑에 어떤 그 각 서울에 있는 학교들의 인지도가 되게 높은 반면 시험 내용이 앞에 말했던 그 두 학교보다는 조금 수월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앞에는 정말 다양한 부분으로 다양하게 막 또 변칙적인 것들도 많이 쓰면서 입시를 하는데, 여기는 아주 오랫동안 세종대는 단연간 그 이야기 구성의 어떤 형태도 정해져 있고요. 면접의 질문들도 조금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수시에서만 실기를 반영하던 학교가 정시에서까지도 실기를 신설했는데, 작년에 세종대를 합격한 학생에게 또 이제 또 이 정보를 들어보니까 학교 내에서도 계속해서 보다도 좀 영화제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성과들을 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더욱, 특히나 또 수시에서만 실기를 뽑고 정시에서 실기를 안 보니까 정시와 수시에서 뽑힌 학생들의 편차가 되게 심하다고 합니다. 영화에 대한 어떤 그 능력 자체가요. 그래서 이번에 정시에서 실기가 신설됐고, 그래서 1단계는 10배수로 실기로만 100%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 부분부터 이제 2차에서는 이제 1차 성적 30%와 함께 합산해서 나머지 면접과 함께 합산해서 실기를 진행을 합니다. 내신 및 수능 컷이 아무래도 실기 반영 비율이 조금 높아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워낙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3점 중반 정도,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번에 많이 바뀔 예정입니다. 수능은 언어는 2.2등급, 영어는 1.4등급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2년 전 결과고요. 올해부터는 정시에서 실기를 60%나 반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한 점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단국대입니다. 학교가 한남동 부지에서 옮긴 지 좀 꽤 됐는데요. 이제 죽전으로 갔죠. 죽전 캠퍼스에 있는데, 일단은 이 단국대학교는 서울권에 없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과 자체가 주는 어떤 신뢰와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학교가 딱 거기에 적용되는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학교에 있는 교수진 같은 것들이 실제 산업계에서 좀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취업과 연계시켜서 어떤 우리나라 굴지 어떤 영화사 같은 데가 산학 협력을 맺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높게 평가받아서 일부 이 과에 대한 특성을 아는 분들은 단국대에도 참 많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까 그 1, 2, 3위 안에도 이 학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주 많은 어떤 그런 지원율이 있는데, 일단은 또 단국대가 또 지원율이 많은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게, 많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면접입니다. 뭔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단국대학교가 오직 글쓰기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조금 이 면접에 좀 약한 학생들이 조금 이 학교를 좀 노려가지고 많이 보는 편인데, 사실 이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률이 또 높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 반영 비율이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약 90%에 육박하고요. 그래서 내신 및 수능고사 평균 내신은 3.51인데 이게 매년 4점 중반대에 있는 학생들이 커트라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실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다음은 국민대학교입니다.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기 전형의 변화가 아주 많았던 학교인데요. 한동안 이 실기 비율을 높여가지고 학생들을 좀 선발하다가 작년 한 해 실기 비율을 대폭 낮췄었는데 다시 또 이번 올해부터 또 그것을 바꿔가지고 비율을 높였습니다. 많은 영화과들 그리고 또 많은 학교들이 사실은 좀 일찍 이런 전형들을 발표하는 편인데 국민대가 가장 늦었습니다. 계속 나오지 않나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수많은 꿈꾼 영화 방송 스텝 학원의 제자들의 그 심어놓은 스파이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기 비율을 낮추니까 학교에서 또 교수들이 많이 좀 후회를 하는 편이어서 이걸 끝까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번부터 실기를 다시 1단계에서 실기를 100%까지 그리고 또 1단계 점수 30과 학생부 30, 면접 40으로 해가지고 1단계 30이라는 것은 그 스토리보드 유형의 1단계 시험을 합산한 건데요. 이 스토리보드는 다른 학교들은 잘 치지 않는 특이한 유형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주어진 제시문을 가지고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는 건데 쉽게 말해서 영화의 콘티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 실력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어떤 이런 형태로의 시험이라서 사실 이것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국민대를 정말 원하는 수험생이라면 이 부분을 따로 좀 전략적으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원래 과거에는 스토리보드만 봤었는데 올해부터 처음으로 면접이 실시됐다는 거, 이 부분이 특이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시와 수능 전형 같은 것들도 사실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고 과거에 거의 80%에 육박하는 시험으로 원래 이 국민대가 영화 감상문 쓰기를 했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능 등급 컷을 봤을 때는 한 4등급 정도로 봤었습니다. 평균 등급을요. 그래서 조금 낮은 편인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실기 반영률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은 서울예술대학인데요. 이 학교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학교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소위 말해 전문대학교, 3년제 전문대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대학교를 빼고는 사실 중대, 동대 빼고는 가장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학교고요. 거의 60년이 된 학교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전통이 말해주듯이 좀 가장 많은 현장에 인재를 배출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가장 많은 종사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어떤 그런 힘들 때문에 그리고 또 학교가 워낙 실기 중심으로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학생들은 알 텐데 영화라는 게 후반 작업이 있고 또 사전 작업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이제 다른 것과 이제 위탁을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된다면 이 서울예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좀 많이 이 과에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 모든 시스템을 이 학교 내에서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어떤 이런 점들 때문에 아주 인기가 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것이 제가 앞에 설명했던 학교들 중에서 가장 실기 평가가 절대적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 중에요. 심한 경우에는 거의 학교 관리 공부를 전혀 안 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거의 9등급에 이제 거의 뭐 맨날 찍고 잔 거죠. 시험 시간에. 그런 학생이 너무 이 학교를 가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실기를 한번 공부해 보겠다고 했는데 서울예대에 붙은 경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실기 평가가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또 전공 세분화라는 전형이 유일하게 있는 학교인데 연출, 편집, 음향, 촬영으로 다 세분화해서 뽑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그냥 스텝 그것도 모든 기준을 시험 요소를 연출 하나로만 뽑는데요. 이 학교는 다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근데 이것은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나는 연출보다는 확실히 내가 기술적인 부분에 더 자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면접을 준비하고 난 앞으로 그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고 합격하고 나서도 훨씬 더 학교 생활이 더 보람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경쟁률도 봤을 때 연출 전공으로 다 몰려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출 전공들이 경쟁률 상당히 높은 데에 비해서 근데 편집과 음향과 촬영은 물론 소수를 뽑지만 각 전형을 지금 편집, 음향, 촬영만 12명을 뽑고요. 수시에서
다 합쳐서. 그리고 연출을 총 12명 뽑는 거니까 사실은 뽑는 인원은 더 적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경쟁률이 그만큼 더 낮습니다. 연출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왜냐면 수험생들이 대부분 이 편집과 음향과 촬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전공을 살리고 싶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되게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신 및 수능 컷은 5등급 초반 이것은 조금 안전하게 바라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능은 평균 3등급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수능 반영 전형일 때만 그렇습니다. 정시에서는 수능 반영과 수능 미반영이 있는데요. 당연히 수능 미반영이 훨씬 더 경쟁률이 높습니다. 근데 수능이 반영되는 부분에서는 한 평균 3등급 정도가 되는 학생들이 조금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명지대학교인데요. 이 학교 같은 경우가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알면 좀 도움이 될 만한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학교에 있는 교수진들이 전부 다 영화 평론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자체가 영화 감상문 쓰기입니다. 근데 이 학교는 조금 학구적인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이 쓰고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붙는데요. 아무래도 또 이 영화제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과 연결돼 있는데 학자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고전적 영화 학문 중심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그 학교 내에서 좀 이 논문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좀 진지한 어떤 그런 영화 학문적 접근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시 특징으로는 정시만 실기 시험을 치르는데요. 실기 반영 비율이 80%인데 80% 정도 되면은 거의 뭐 93, 4% 정도가 실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질 반영 비율이. 그런 반영 비율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학생들이 또 응시를 하긴 하는데, 일단은 영화 감상문 쓰기라는 시험 자체도 그렇게 많은 실기 시험 형태가 아니라서 이것도 아까의 그 국민대 스토리보드처럼 따로 또 공부 계획을 짜서 이 부분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유형입니다. 그리고 내신 및 수능 컷은 이제 수능만 반영을 하고요. 내신은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제 표준 점수 200점 만점에 106.1 정도니까 사실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는 점수입니다. 다음. 서경대학교인데요. 이 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인지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 위치해 있고요. 해와 위쪽 그 대학로 쪽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학교 내에 여러 가지 과가 있을 텐데 이 학교는 이 영화과에 영화 영상학과에 아주 많은 투자를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비 확충, 그러니까 다수의 장비를 확보해 놓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화제나 어떤 이런 것들에 많이 진출하고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고요. 입시 특징이 이제 유일하게 실기를 100% 반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정말 저희도 매년 수험생들 중에 분명히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좀 내 맘 같지 않게 또 질풍노도의 시기도 겪고 이러다 보면 또 이제 내신 관리도 잘 안 되고, 하지만 또 뒤늦게 이제 또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조금 많이 실기가 100%니까, 물론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데 그 최저 등급은 사탐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평균 5등급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 커트라인은 통과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기 100%로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수시인데 정시에서 처음으로 실기 비율을 30%만 반영하던 거를 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60%로 상승을 시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밑에 수능, 국어, 영어 3등급이라고 나왔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작년 기준이고요. 올해는 배로 실기가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 점수보다는 더 낮은 커트라인으로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학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제가 지금 처음으로 수도권이 아닌 그 제외한 학교 중에 지방에 있는 학교를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제가 지금 이 다음으로 소개하는 학교들도 거의 다 수도권에 있는데 왜 제가 소개를 드리냐면 학교의 특성을 놓고 봤을 때 참 많은 경쟁률이 이 학교도 있는 편이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과 자체가 내실이 되게 탄탄합니다. 오랫동안 교수진들도 되게 탄탄하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단합 같은 것도 되게 잘 돼 있는 학교고, 선후배 간의 어떤 서로 그런 어떤 연대 같은 것도 되게 잘 돼 있는 학교라서 그런 어떤 전통과 또 좋은 커리큘럼 때문에 아주 많은 인지도가 있는데, 일단은 실기가 70%가 반영되는데 구술 테스트, 그러니까 면접으로만 이루어진 실기 시험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다 이 면접이 조금 자신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이 쓰는데, 이 학교는 조금 특이하게 미리 면접을 어떤 면접을 받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 세 가지의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 20분 전에 그걸 받아들여서 할 수 있어서 좀 어느 정도 난이도 자체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학교인데, 그만큼 난이도가 남들한테도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실이 되게 좋은 학교고 매년 경쟁률이 되게 좋은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그 학부모님들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서 보니까 그 청주대학교나 일부 세종대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어떤 비리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또 그 이제 학교에서 뭐 부적합 뭐 이런 것들을 평가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통폐합을 추진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움직이게 될 확률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실 부분이고, 그래서 이 청주대학교도 사실 뭐 부실학교 이런 걸로 뭐 선정이 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과 안에서는, 그 과 내에서는 워낙 청주대학교를 대표하는 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뭐 중대하면 약대, 뭐 연대하면 신방과 이런 것처럼 나름 청주대 안에서는 가장 밀어주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실 겁니다. 다음. 네, 이 수원대학교인데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화 영상, 그러니까 영화와 영상 두 분야를 좀 모두 다루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대부분에 있는 학교들은 그 영화와 영상을 좀 세분화시켜서 하나만 좀 선택하는 편인데, 이 학교는 이 두 부분을 좀 나눠서 다 함께 이제 가져가고 있는 커리큘럼인데, 이거는 뭐 장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장점이 된다면 폭넓게 배울 수 있고요. 방송 쪽도 배울 수 있고 영화 쪽도 배울 수 있고. 근데 이게 단점이라면 조금 커리큘럼 내 디테일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요. 근데 이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제가 쭉 준비한 학교들이 아무래도 워낙 학생들한테 다 인기가 있는 학교들이라서 소개를 드리는 건데, 이 학교는 최근에 조금 들어서 좀 많은 인기들이 생겼습니다. 뭐 조금 학부모님들이 들으시기엔 좀 어이없으시겠지만, 이 학교를 최근에 졸업한 그 어떤 한 배우가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 학교를 시험을 쳤는데, 문제는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자기네 학교를 좋아해 주니까 그 과에 확실히 많은 투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좋아진 학교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학교도 최근에 어떤 유준열이라는 배우의 어떤 등장이나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기를 부과하고 있는 학교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입시 특징으로는 올해부터 실기 내용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더 디테일한 분석을 요구하고요. 예를 들면 시간이 기존에는 10분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학생과 만나서 면접을 보는 것이, 다대일 면접을 보는 것이 10분이었는데 지금 수원대학교가 바뀐 걸로 보았을 때 20분입니다. 거의 2배로. 그러니까 학생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내신 및 수능 컷은 아무래도 높은 실기 비율이 반영하듯이 평균 5점 초반에서 5점 중반 정도고, 마지막 그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개를 잘 안 해가지고, 제가 또 이 작년에 수원대학교에 합격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6점대에서 합격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의 성적이 있고, 수능 평균 등급은 5.1 정도입니다. 다음이요. 예, 다음은 동아방송대인데요. 제가 소개할 학교 중에 유일하게 서울예대와 함께 전문 대학입니다. 하지만 이 학교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해 있고 조금 멀리 위치해 있기도 하지만 아주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고요. 영화보다는 영상 쪽이 훨씬 더 강세인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 역시 제작 올인원 시스템인데, 지금 현재 극장에서 상영하는 한국 영화들 중에 뭐 아가씨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그 스튜디오를 만들고 세트를 만드는 것이 다 이 학교에서 찍는 것입니다. 그만큼 설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래서 거의 이 학교의 스튜디오는 절반은 학생들이 1년 동안 쓰고, 절반은 그 한국 영화의 유명한 영화들의 어떤 세트에 쓰일 정도로 되게 장비들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제가 05년도에 입시를 했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대학을 갈 때만 하더라도 동아방송대학은 그 정도로 좋은 학교는 아니었는데요. 점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학교가 경쟁률이 세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는 70%로 오직 면접만 보는 학교인데요. 내신 및 수능 컷이 일단은 내신은 4점 후반으로 있고, 또 수능은 반영하지 않는데, 이 영화예술학과보다 영상과로 만약에 갔을 때, 방송영상과로 갔을 때는 저 내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경쟁률이 훨씬 더 높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 한 3점 초반 정도로 봐야 될 정도로 점점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동아방송예술대학이나 서울예대는
아주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 게 이 전형 중에 수시는 6개의 학교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전형이라고 해서 전문대학들은 숫자와 상관없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학교는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다 쓰는 학교라고 보면 됩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실기가 50에서 60% 정도 반영되는 건데 이걸 왜 구분을 해놨냐면요. 앞에 있는 70%는 사실 실질 반영비를 거의 90을 육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실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소개해드릴 이 6개의 학교들은 조금 내신 점수와 그리고 또 나중에 정시에서는 수능을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그런 관리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국대인데요. 이 과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공사학번이 첫 번째인데요. 근데 이제 학교의 어떤 그 과감한 투자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인지도가 아주 많이 상승한 학교고요. 현장 중심의 교수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국대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좀 많이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학과가 통폐합된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또 물으셨는데 이건 아까 청주대 사례랑 비슷한 것처럼 이 대학이 사실은 그 취업률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계로 낼 때 다른 과와 좀 합쳐가지고 이런 취업률을 조금 높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 과에 있어서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어떤 영화과로서 여전히 건국대는 좋은 학교고 또 많은 학생들이 쓰는 학교고요. 근데 기존에는 이 KU 자기 추천 전형이라고 해서 학부모님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는데 그 입학 사정관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서 학생들을 뽑았고 거기에 있어서의 면접은 토론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영어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었는데 올해부터 처음으로 영어와 딱 맞아 떨어지는 실기를 실시했는데 그것이 국민대학 같은 스토리보드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 영화의 콘티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영화 실기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시에서 아마 지금 보시면 국어와 영어가 거의 1등급 후반 정도가 나와야 합격할 수 있는 학교였는데 실기가 60%나 반영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한번 입시를 치러봐야 알겠지만 과거의 어떤 저 높은 등급보다는 훨씬 낮은 등급으로도 실기가 60 정도 들어가니까 도전해볼 수 있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 다만 정시기 때문에 이 세 학교밖에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나다? 그것에 어떤 신중한 선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은 숭실대학교입니다. 이 숭실대학교는 이 영화예술 전공을 3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권대학이라는 특성이 그만큼 되게 위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지 인지도가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일단은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입시를 하는 데선 전혀 상관없는 학교 중에 한국영화 아카데미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가 거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봉준호 감독이라든가 최동훈 감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온 아주 좋은 어떤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는 교육기관인데 그 교육기관에 있었던 교수들이 이 학교에 오면서 아주 좋은 커리큘럼을 좀 이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이 CJ와 산학협력을 연결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 졸업학번이 한 번도 나오진 않았지만 졸업한 학생들을 최대한 산학협력으로 이제 데리고 가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로 좀 야심차게 좀 시작한 부분이 있어서 2년 전 처음으로 3년 전에 실시했을 때 지원자가 10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근데 이 3년 동안 이 1000명씩 보는 지원자들한테 학교가 어떤 형태의 시험을 봤었냐면 연기를 위주로 학생들 뽑았습니다. 시험 내용은 영화 연출인데 연기를 위주로 이제 시험을 뽑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모호했고 좀 기준이 좀 불명확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확실히 커리큘럼이나 여러 가지가 좀 정리가 된 듯합니다. 학교 내에서. 그래서 연출로 확실히 명시돼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이제 연출로 해서 구술 면접을 실시하고 실기를 60%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내신 및 수능 컷은 학교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이 실기 60을 처음으로 올해부터 또 이렇게 연출을 명시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실기 비율이 저 정도 됐을 때는 그래도 한 3점대 정도의 내신을 좀 보여야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은 용인대학교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이 용인대학교는 이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도 학자 중심의 교수진이랑 현장 실무 교수진의 조화가 좀 잘 돼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특히나 촬영 전공하는 친구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은 학교입니다. 촬영 쪽으로 조금 나름 큰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많은 어떤 그 경험이 있는 교수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감상문을 아까 말했던 명지대와 함께 유일하게 실기를 하고 딱 두 학교입니다. 용인대학교는 수시에서만 영화 감상문을 반영하고요. 명지대는 또 정시에서만 영화 감상문을 반영하기 때문에 주로 이 영화 감상문을 선택해서 자신 있어 하는 학생들은 이 수시와 정시를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좀 지원을 하면서 노려보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 옆에 25.78대 1이라는 것은 경쟁률이고요. 내신 및 수능 컷은 평균은 3.3인데요. 용인대학교는 제가 한 2년 전에 합격생을 5.6인 학생을 한번 붙여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기 반영률이 이 학교도 높기 때문에 이 평균이라는 점수에서는 좀 굳이 딱 저 3.3이라는 커트라인의 엄격한 기준은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좀 고개를 갸우뚱하실 부분이 100분위 평균이 95.81이면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이지 않습니까? 수능이. 이거는 정말 높은 점수거든요. 근데 용인대가 어떻게 저렇게 높은 점수로 반영이 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만큼 이 영화과 입시가 이 100분위 평균 저 정시는 실기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실기가 없을 때는 저런 학생들이 가는 학교들이고 또 그만큼 인기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내신 평균 3.3 그리고 제가 5.6도 붙여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실기가 아주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요. 상명대학교인데요. 이 상명대학교는 역시나 제가 지금 계속 학교들 칭찬만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학교 입시 정보집은요.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실기를 본 학교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제가. 하지만 여기에 소개드린 학교는 딱 20개만 선별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그래도 좋은 학교들을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말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학교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시 특징으로는 그 응시자가 직접 답변할 질문을 선택하는 자유형 면접을 실시하고 있고요. 제가 쭉 학교를 소개하고 끝나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2부에는 이 각 학교마다 그 실기 시험에 대한 유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넘기고 이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실기를 60%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및 수능 컷이 평균 3.81이고요. 100분위 평균은 아까 용인대 100분위 평균에 비해서는 보시면 훨씬 낮죠. 이게 왜 훨씬 낮냐면 아까 용인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시에서 실기가 안 들어가고 이 학교는 실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등급 평균은 거의 3.95입니다. 다음이요. 네, 성결대학교인데요. 성결대학교는 안양에 위치해 있는데 학교 내에서도 이과를 되게 많이 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최근 영화제에서 입상이 되게 두드러지고요. 그것은 결국 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실습을 되게 많이 할 기회들이 있고 뭐 이렇다는 건데 또 특이한 점은 아까 용인대가 촬영이라면 또 이제 성결대학교는 좀 시나리오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고 그쪽으로 많이 이제 중심이 커리큘럼이 짜져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특징이요. 이 학교는 아까 중앙대의 경우는 좀 교양과 시사 부분이 좀 많은데요. 성결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인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어떤 그 개인사 같은 것들을 항상 물어보고요. 매년 그 시험 문제에서 꼭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볼 때마다 듣는 질문이 뭐 인생에서 가장 슬픈 순간은 가족들과 있었던 일 중에 가장 기뻤던 순간을 지금 앞에서 장면을 구성한 것처럼 얘기해봐라.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내신 및 수능 컷은 평균 한 4.3 정도고요. 수능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주로 공개하지 않는 학교들은 조금 수능 점수가 다른 과에 비해서 좀 현격히 좀 많이 낮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능은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닐 거라고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이제는 여기는 이제 기타 학교와 그리고 실기 40% 이하 학교인데 여기는 절대적으로 수능과 내신 점수가 중요합니다. 나머지 부분을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확실히 그 점수만 저희도 입시 상담할 때 그 점수가 안 되면 그냥 아예 쓰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이요. 경희대학교인데요. 일단 서울 캠퍼스가 아니라 국제 캠퍼스 용인에 있는 곳이고요. 전문적인 커리큘럼, 그러니까 영화에 관련된 전문적인 커리큘럼이나 영상 쪽이 아니라 약간 좀 미디어 쪽에 좀 치우쳐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특징으로는 유일하게 다른 부분은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인데 여기는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그 시나리오의 유형에 맞게끔 써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기가 30%만 반영되기 때문에 수능 점수에 고득점이 필요하고요. 정시 나군에서만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나중에 정시에서 또 상담을 또 하실 때 알게 되시겠지만 한 학교밖에 쓰지 못하는데 나군에 다 몰려 있습니다, 학교들이. 그래서 좀 많은 어떤 좀 고민들이 좀 필요한데, 어쨌든 이 학교도 나형에 이렇게 속해 있고요. 정시만 실시하고 있고 수능은 약 2등급 초반대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나대학교인데요.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시놉시스 쓰기라는 입시 유형을 선택하고 있고, 내신 및 수능 컷은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서 보면 국어와 영어가 2등급 후반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 학교도 역시나 실기가 60%가 정시에서 신설이 됐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저 성적보다는 훨씬 더 낮은 성적으로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학교가 되어 있는데, 인하대는 아무래도 공대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쟁률은 상당히 높긴 한데 학교의 내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다음이요. 네, 마지막인데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기타 학교들, 성균관대, 한양대, 동국대학교, 경기대학교입니다. 정말 좋은 학교들이죠. 이 학교들은 왜 기타 학교들을 묶었냐면요, 앞에 말씀드렸던 영화와 영상에 포커스가 맞춘 시험이 아닙니다. 자, 예체능 특기자부터 한번 볼까요? 성균관대학교 예체능 특기자는요, 5명만 뽑는데요. 매년 그 포트폴리오를 받습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3 학생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미 산업군에서 활동하는 어떤 그런 학생들, 그래서 그 수준이 상당히 좀 전문성을 좀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다른 유형의 좀 성질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나 논술우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저 글로벌 인재로 학부모님께서 너무 한번 넣어보고 싶다, 우리 아이가 그래도 내신도 많이 관리를 했고 또 학생 회장도 했다, 그런 부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같이 도전을 해봤는데, 그 학생은 결국 불합격을 했지만 이 합격한 학생들이 나중에 만나가지고 글로벌 인재 합격한 애들끼리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하나같이 다 학생회장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전체 미국 학생들 학생회장 모임에 가가지고 뭐 연설했다거나, 그 봉사활동을 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은 IT 대지진을 봉사활동을 갔다던가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즘 고스펙 하는데 정말 스펙이 높은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3명 막 이렇게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성질을 다르게 봐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논술우수는 여기 보면 한양대도 논술이 있고요, 또 그 동국대도 있고요, 경기대도 있는데요. 이 모든 학교의 논술은 이 사람이 나중에 영화를 찍었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겠다, 그리고 또 영화와 관련돼 있는 거를 체크하겠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100% 문과형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보는 문과형 형태, 다른 상경 계열의 학교를 가는 학생들과 시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다른 어떤 그 논술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두드림이나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이나 또 일반 학교생활 우수 부분, 그리고 간혹 어떤 일반적인 부분에서 자기소개서를 반영하거나 일반적인 글쓰기를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학원에서 충분히 계속해서 수업을 하고 그 부분으로도 계획이 짜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자기소개서와 함께 저희가 준비해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기타 학교들까지 전부 다 학교들을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 학교들이 지금 아주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나눠드린 입시 자료에 또 우리가 다 이 말고 기타 학교들도 다 있기 때문에 한번 또 봐주시고, 또 대학 입시라는 게 사실은 인생에서 뭐 학생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관문에서 최선의 결과를, 또 자기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준비하고 또 많은 것들에 도움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이 대학에 관련된 궁금한 게 있다면 상담 신청하셔서 학원에 오셔도 제가 충분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조금 흘러서 어느덧 4시 10분이 됐는데 저희가 4시 반까지 잠깐 인터미션을 가지고 2부에서는 김용환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교들 중에 특징적인 어떤 그 실기를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